그 지금 if나 else 뭐 else if else 또 스위치 for while 뭐 이런 거를 이제 if else는 조건문이라 스위치 if나 스위치문 같은 경우 조건문이라고 이해하고요. for문이나 while문은 반복문이라고 이해하는데 둘 다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컨디션에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 이렇게 처리를 하자 이런 문장을 이제 컨디션 문장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 제어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할 땐 제어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프레이트를 새로 한 개 만드신 다음에 저 if 문장이 지금 3장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챕터 공사 이제 컨디션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선생님 예전에 그 만들었을 때는 또 프로퍼티스 가셔가지고 자바 빌드 베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애들 1.키인데 컴파일러 1.8 JDK 8인데 지금 자바 17로 되어 있기 때문에 enable 프로젝트 특별한 세팅스를 쓸 건데 17 말고 1.8 쓰시고요. 1.8로 썼는데 디폴트 컴파일 세팅이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1.8이 안 되죠. 여기 요거 체크하고 밑에 있는 체크해서 1.8로 바꿔주시면 되죠. apply close 이런 건 이제 한 번 할 때가 어렵지 계속 하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컴파일러 하고 자바 빌드 패스나 이런 걸 맞춰줘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고 지금 요게 지금 컨디션 프로그램이죠. 컨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짠 게 요거 한 개 여기도 있네요. 컨디션 오퍼레이터. 컨디션 오퍼레이터인데 얘는 이제 조건문에 해당되는 true false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건 연산자예요.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연산자. 이 프레스 example 요것만 좀 땡겨가지고 src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이게 src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디폴트 패키지 이동이 됐죠? 되셨나요? 이동이 되셔가지고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연동돼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고요. 자,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위치 케이스분 한번 써보세요. if 문장 이렇게 써가지고 되시고요. 만드시는 클래스 만드십니다. 클래스 이름은 스위치 example, 스위치 example 써주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다른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 땡겨서 그냥 놓으시면 돼요. 이제 얘는 디폴트 패키지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만약에 내가 집어넣었다. 그럼 땡겨서 src에다 집어넣으면 없는 패키지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동이 되고 그 패키지에 해당되는 것을 따로 만들어줍니다. 되었고요. 퍼블릭 또 이제 복습 한번 하셔야죠. 퍼블릭은 공공의 모든 데서 다 쓸 수 있다. 아무나 공공의 그리고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아무나 작성할 수 있고 아무나라는 얘기는 다른 위치의 프로그램들도 얘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클래스 만들고 있습니다. 클래스 이제 선언할 때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클래스는 변수들과 메소드들을 쓸 수 있는데 메소드들은 가로열고 하나꼴 쓰셔야 되고 중괄호열고 중괄호 사이에 처리문을 만든다. 처리문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클래스는 이제 변수들도 갖고 있을 수 있고 메소드들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클래스를 만드시면 얘는 점 클래스라고 해서 만드시면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실행할 때는 이제 스태틱이나 뉴를 이용해서 메인 메모리에 올리셔야 돼요. 올리셔서 얘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스태틱 이렇게 쓰는 것은 변수들 앞에 스태틱, 메소드들 앞에 스태틱을 쓰셔야 되고요. 클래스명 앞에다가 new 써가지고 사용합니다. 클래스는 이게 메인 메모리 올릴 때 new라는 거는 클래스 단위로 올리고 그 스태틱이라는 거는 변수나 메소드 단위로 올릴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얘는 스위치 케이스문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렇게 쓰시고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그 스위치 문장에 해당되는 예제를 쓰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으시고 메인 만들어야 되네요. 시작하는 위치가 없으면 그 이전 게 실행이 되니까 메인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엔터 치시면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퍼블릭 공공이고요. 스태틱 고정의. 스태틱이 고정이 되는 이유는 자동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 주소가 고정된다. 얘는 주소가 고정입니다. 고정의 이런 뜻이고 얘는 주소가 고정이고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올라간다. 얘가 스태틱이 붙은 거는 메인이 스태틱이라는 얘기예요. 메인 변수 이름이나 변수들이나 메소드 앞에 스태틱이라고 붙인다. 스태틱 붙여서 사용해야 되고요. 자동으로 올라갔으니까 제가 얘를 어디다 저장하자 이런 코딩을 할 틈이 없었죠. 틈이 없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갔으면 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찾을 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 점 쓰시고 앞에 스태틱 붙여져 있는 메소드나 변수 이름 메인이니까 메인 뭐 쓰시고 메인 점 쓰시고 메인 가로를 닫고 이렇게 해서 호출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얘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 짠 부분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뭘 불러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스태틱인데 메인이 자동으로 저희가 메인이 맨 처음에 자동으로 시작되는 메소드입니다. 메인이 메인 같아야 처음에 시작이 된다. 메인 메소드 얘가 시작이 되는 위치인데 시작되는 위치인데 저희가 이걸 시작하라고 호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 없다고요. 메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누가 호출해서 시작한다? 누가? 메인은 누가? 시작되는 위치에 해당되는 이 메소드는 누가? 시작되고 나면 따르고 이제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하는 하우죠. 시스템.out.println 시스템 안에 in이라는 걸 호출해서 제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시작되는 건 메인은 저희가 호출해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쓰면 된다고 알려주기만 하고 써본 적이 없어요. 누가 호출해요? java.exe 실행될 때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돼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게 되고요. 메인이 메인 같아야 되고요. 이제 스트링, 예, 문자열이죠. 문자열. 스트링, 문자열. 여기 스트링으로 다 써있는데, 스트링, 이게 스트링 쓰면은 이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문자열은 문자의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의 배열. 문자가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캐라타죠. 문자로 써져 있는 건 캐라타고요. 배열입니다. 배열인데, 대괄호고 대괄호가 더 붙었어요. 그러면 배열의 배열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대괄호고 대괄호가 붙었어요. 이런 얘기는 문자열 배열의 배열입니다. 문자열의 배열 이런 뜻이죠. 문자열의 배열. 문자 배열의 배열 이런 뜻이에요. 배열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ARJS는 변수고요. 문자열에 해당되는 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안에 이제 INT 썼고요. INT 붙였습니다. INT 붙이셨고 이제 넘버의 equal로 썼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그 랜덤인데 매스 썼습니다. 매스.랜덤 랜덤이 있어서 랜덤이 있네요. 여기 맨 앞에 대문자 있네요. 이거 뭐라고요? 대문자. 예, 클래스 이름. 그 랜덤 얘는 뭐죠? 메서드. 예, 클래스 다음에 바로 이렇게 점 다음에 메소드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가 메모리에 올려야 사용할 수 있는데 메모리에 안 올렸어요. 그죠? 이게 복습할 때 계속 낀 거죠. 네. 이게 그렇게 쓰는 이유는 얘가 네. 쓰는 이유는 랜덤이 스태틱이라고 해요. 스태틱. 그 메소드가 스태틱이 아니라 랜덤이 스태틱이에요. 랜덤이 스태틱을 썼을 때는 메인 메모리에 자동으로 올라가되 자동으로 이렇게 MATH 이거 매드매틱스인데요. 그 연산을 하는 클래스다 이런 뜻이에요. 그 수학적인 클래스입니다. 수학 연산을 할 수 있는 클래스인데 여기에 랜덤이라는 게 있어요. 랜덤에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오류는 cannot convert from double 얘가 더블이 나와요. 더블인데 인티저로 저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 랜덤을 처리문을 호출해서 사용할 때는 여기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 이름을 쓴 거예요. 이유는 뉴하지 않았다. 뉴하지 않고 얘가 자동으로 올라갔어요. 자동으로 올라와서 얘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간 거예요. 랜덤 메소드 앞에 스태틱. 클래스 이름 점 랜덤이라고 쓴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랜덤에 해당되는 게 더블이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고요. 더블. 거기다가 곱하기 6을 했어요. 랜덤에다가 곱하기 6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드매틱스가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곱하기 6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를 6을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썼습니다. 요거 처리하기 전에 매드매틱스 랜덤은 뭐냐 이런 건데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드매틱스 점 랜덤 이걸 아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다 이거 아시려면 네, 도큐멘트 가시면 돼요. 도큐멘트. 그 매드매틱스가 그 앞에 이제 그 임포트 포함시켜서 하자 이런 게 없잖아요. 이 프로그램 포함시켜서 하자 이런 게 없으면 여기 어디 있는 놈이다 얘가 java.lang에 있는 놈이다. java.lang 밑에 매드매틱스 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
그 이쪽에 우리가 도큐멘트 찾으실 때, 자, 도큐멘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패키지가 나오죠. 패키지 중에서 어느 패키지 가시라고요? java.la인지 패키지 가시라고요. 이렇게 가시면 이제 MA 그 알파벳 순서로 돼 있습니다. 매드매틱스 이렇게 있으시고 거기에 랜덤이라는 메소드 중에서 그 알파벳 순서로 돼 있으니까 이제 R이 밑에 있죠. 네. 랜덤 여기 있네요. 랜덤. 근데 여기 보시면 0.0 2 and 1.0 그러니까 less예요. 1보다 적고요. 얘는 than, greater than and equals 0하고 같거나 큰 숫자부터 1보다 적은 숫자가 나와요.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 점이 있죠. 점이 있으니까 더블입니다. 더블. 기본적으로 더블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리시면 0.1, 0.0001, 0.9, 0.9.1111, 0.9.999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되시겠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숫자를 갖고 있다. 1은 1보다 크진 않아요. 1보다 적은 0.999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여기 랜덤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같은 숫자도 나올 수 있고요. 대신에 여기 점 써드릴게요. 점 0.0 써드리고 얘보다 적거나 같거나 또는 이제 이게 R 여기 랜덤 숫자인데 랜덤 숫자가 적다 1보다는 1.0보다는 적다 이 사이에 숫자가 나온다 더블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0.1 0.2 0.3 0.9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이제 곱하기 6을 했어요. 곱하기 6을 해서 사용을 했다. 곱하기 6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이 곱하기 6을 했을 때 그 소점 이상 넘어가는 숫자가 생기는 거죠. 0.9 하면 69, 54인가? 예, 이렇게 돼서 이제 5 어쩌고 되고요. 0.00 하면은 이제 곱하기 6 해봐야 0이 되는 거죠. 0부터 그 5점 어쩌고 되는 숫자까지 이제 있게 돼요. 그거를 인티저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가로를 갖고 쓰시고 이렇게 쓰시고 int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int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보시면 요렇게까지 여기는 랜덤은 0부터 6까지인데요. 0부터 6까지 1.6까지 근데 여기다 저희가 곱하기 6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이제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이제 제일 쉬워요. 계산해 보시면 0.0은 6 곱해봐야 0.0입니다. 0은 적거나 같다. R이 랜덤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랜덤 숫자가 얘는 이제 적다. 그 6을 곱해보세요. 1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돼요? 6.0이 되는 거죠. 6.0. 6.0보다 적거나 같다. 요 사이에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실제적으로 6을 곱해보세요. 여기 0.0 곱하기 6은 0.0이죠. 0.0보다 적거나 같다. 예, 6을 곱해보시면 여기 6을 곱해보세요. 여기 랜덤 나온 숫자에다가 6을 곱하라는 얘기죠. 곱해보세요. 그러면 1 곱해보세요. 그럼 6이 되죠. 6보다는 적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똑같이 되셨나요? 예, 이거 산수 계산하는 건 동일하신데 예, 썼습니다. 예, 요거는 6보다 적어요. 이런 얘기고요. 거기에다가 얘를 인티저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인티저로 만들어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얘를 인티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숫자는 소수점 이하 다 버리는 거예요. 0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시고요. R이 그 다음에 적다 6 소수점 뭐였을까요? 6보다 적다.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3 4 5 6은 안 나오죠. 6보다 적으니까 5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실제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쓰신 게 만들어 썼다. 근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부터 6까지예요. 1부터 6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1에라 안에다 하셔도 되고 밖에다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 안에다가 곱하기 6 해서 요걸 더 이렇게 가로를 갖고 해서 이제 더 하셨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1 했습니다. 플러스 1 세미콜론 찍어 드릴게요. 그 플러스 1을 하시면 여기 1 더해서 해라. 여기다 1 더하면 요 랜덤에다 곱하기 6 한 거 여기에다가 1 더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요 가로과 갖고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곱셈 연산을 먼저 하는 거죠. 우선 연산이 있어가지고 얘가 우선 연산,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연산 되십니다.
그럼 이제 플러스, 여기 플러스, 랜덤에 6 곱하기 6에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시냐면, 이렇게 플러스 1을 했습니다. 추석 처리를 해보시면 얘가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시면 이제 0.0, 0.0이었는데 거기다 1 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 적거나 같다. 1.0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니까 R이 랜덤으로 구하려는 숫자 R이 그 다음에 6.0 더하기 1하면 7.0이 되죠. 7.0 7.0보다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1을 이렇게 더해서 요 위에 있는 것대로 하시면 여기 7.0보다 적은 이거 1.0보다 크고 7.0보다 적은 이런 데이터 중에서 이걸 인티저로 만드는 거죠. 7.0보다 적은 그러면 1 여기 0부터 되어 있는 걸 플러스 1 했으니까 플러스 1에서 쓰니까 요거를 이렇게 쓴 것 대신에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맨 끝에 6 0은 사라지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연산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거죠. 이 중에 제일 먼저 연산하는 것은 이제 랜덤을 구하는 거예요. 랜덤 구하는 게 제일 먼저 이렇게 돼서 랜덤 구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적은 숫자가 나옵니다. 도큐멘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시고요. 구해봤더니 이제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 1부터 6까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6 최고로 6까지에 해당되는 최고 높은 숫자를 6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해서 사용을 합니다. 더해서 쓰시게 되고요. 거기다가 저희는 1부터니까 이게 6을 더하는 게 아니라 6을 곱해요. 6을 곱하시고 6을 곱하면 0부터 6보다 적은 숫자까지 이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1부터 6이 7보다 적은 숫자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인티저로 만들면 1부터 6까지 이런 숫자다. 이거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산이 된다. 이런 걸 보시면 이거는 수학이죠. 수학. 그냥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산수. 그냥 이걸 전부 다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고 되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이런 얘기예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다.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코드 중에서 6을 10으로 바꾸시면 되죠. 1부터 10까지. 되시겠죠? 네. 10까지. 구하는 이걸 난수라고 하는데 랜덤 또는 난수 구하는 수식을 한번 난수 구하기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네. 이런 거 외우고 있어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안 외우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 구글링 하시면 돼요.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온다. 자바 난수 구하기 치면 다 나온다. 아시겠죠? 난수 구하기 해서 치시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 숫자가 나왔으니까 지금 몇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1입니다, 2입니다, 3입니다. 뭐 이렇게 뭐가 나왔습니다. 이제 알고 싶어요. 그 넘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냥 그 if else 쓰셔도 되고요. 그 출력하면 되잖아. 이런 거는 그냥 넘 출력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스위치 케이스문에 의해서 뭐가 나오는지 좀 알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알고 싶다. 자, 그럼 이제 스위치 쓰시고요. if 문장 쓸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눌렀어요. if 문장으로 쓰신다면 만약에 if 문장을 쓰시고 num이 1이라면 이렇게 쓰겠죠. num equal 1 이렇게 쓸 거예요. 1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num을 요 키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여기가 nu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변하는 변수가 포함된 변수이거나 수식을 집어넣습니다.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냐면 여기 value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value 값이랑 무슨 비교를 해요? equal 두 개 비교를 합니다. 같으면 이쪽으로 이동해서 실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value 값을 1이라고 썼어요. 1 이라고 쓰시면 이제 오류가 사라졌는데 이렇게 쓴 얘기는 num equal 1이면 어떻게 하냐면 이곳으로 이동해서 실행해라 이겁니다. 실행해라 라고 표시를 해둔 거예요. 여기 num이 1이면 1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실행을 해라.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동하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밑에부터 아래로 실행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만나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문을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스위치. 브레이크문을 써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게 없어요. 없으면 계속 밑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래서 요 부분 스위치 케이스 부분의 요 부분만 실행하고 싶으면 반드시 브레이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브레이크 집어넣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브레이크는 멈춰라 여기 이런 뜻이죠. 멈춰라 이런 뜻인데 뭐 깨트리다 멈추다 이런 뜻이 되는데 브레이크는 저희가 스위치문이나 아니면은 반복문이라고 썼는데 반복문은 계속 반복해서 처리되는 문장 그 중에 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이 있습니다. while문 반복문이고요. 반복문을 빠져나간다. 스위치문의 끝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 중괄호 열고 여러 개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개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end of 끝입니다. end of 스위치 문장의 끝입니다. 스위치 문장의 끝.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브레이크 만나면 요 밑으로 가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 밑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건 실행했더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나와요. 이게 왜 그렇죠? 얘기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가 있어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만들면 밑으로 계속 실행이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 문장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케이스라고 써가지고 equal 넘버가 1이면 요 케이스 부분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1이 아니면 그 다음 케이스를 찾아요. 그 다음 케이스를 찾는다. 이런 얘기고요. 얘가 1이 아니에요. 아니면 다음 케이스를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케이스가 어디 있지? 없으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케이스 하다가 디폴트가 있으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실행하게 되는데요. 디폴트가 여기 있어요. 디폴트가 있으시면 이 디폴트는 무슨 뜻이냐면 위에 케이스가 전부 다 맞지 않는 경우 위에 케이스에서 같은 걸 찾지 못하면 처리되는 부분이다. 처리되는 부분이 된다. 디폴트는 기본이란 뜻이죠. 기본적으로 얘는 꼭 실행해줘야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브레이크가 있으면 기본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스위치문은 빠져나가게 되고요. 되시겠죠? 브레이크가 만나면 무조건 빠져나가요. 근데 똑같은 걸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디폴트 쪽이 실행이 된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실행될 게 없으면 얘는 디폴트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고 기본적으로 실행될 때 그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찾지 못할 때 그때 이제 꼭 실행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디폴트로 처리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밑에 이제 케이스. 저희가 케이스 이렇게 쓰시면 자동적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땡땡. 다음부터는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1일 때는 1이라고 출력하자. 그래서 실소 쓰시고 1일 때는 1이라고 좀 출력해보자. 그 1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1번이 나왔습니다. 그냥 넘버 찍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코딩하지는 않아요. 그냥 넘버 찍으면 되잖아요. 여기 요게 넘버죠? 넘버 플러스 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스위치 케이스 번을 알려주기 위해서 코드를 짠 거예요. 요거는 2번이면 2번이 나왔습니다. 브레이크 문장도 동일하시고요. 그래서 2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짜자. 그 다음부터는 복사 붙여넣기. 소스를 이게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줄 안다. 이렇게 해서 1개, 2, 3, 4, 5, 6.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똑같은 게 있으면 오류가 난다. 지금처럼 값이 동일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가 밑에 넘버가 2이면 이곳으로 이동해서 실행해라. 이런 뜻이라고요. 이동해서 실행하는데 그래서 여기 2라고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와 동일하세요. 그 라벨지를 붙여놓은 거와 동일하세요. 책이 이제 너무 두꺼운데 제가 어느 곳을 펼쳐서 봐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포스트잇 같은 걸로 라벨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걸 라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자바에서 라벨은 뒤에 땡땡을 붙여요. 이렇게 땡땡이 나오면 라벨이구나. 라벨을 붙여놓고 쉽게 이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생각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1번 라벨 붙여놨고 여기 2번 라벨 붙였어요. 똑같은 라벨이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라벨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3번 이고요. 여기 똑같은 라벨이 다르게 하시면 이제 오류가 없어지죠. 얘는 4번, 그 다음에 5번, 맨 밑에가 6번, 데이터 6번까지 출력을 하고 써놨기 때문에 6번입니다. 라고 썼고, 이제 여기다가 1번은 1번이 나왔습니다. 2번은 2번이 나왔습니다. 3번은 3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3번이 나왔습니다. 4번은 4번이 나왔습니다. 4번. 복부가니까 되게 쉽게 짤 수 있네요. 5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6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 디폴트가 나올 경우는 없습니다. 디폴트가 나온 경우는, 있는 경우는 실수 쓰셔가지고 잘못된 숫자입니다. 그냥 쓰시는 거죠. 실제 나온 경우는 없지만 혹시 나오게 된다면 잘못된 숫자가 나왔다고, 잘못된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숫자가 나왔어요. 혹시 이제 나오게 된 경우에는 교재에서는 5번까지만 하고 6번을 디폴트로 잡았죠. 디폴트로 잡았는데 보편적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이게 맞아 쓰다가 맞으면 이쪽으로 이동하자 라고 해서 쓰다가 그런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죠. 그 원하는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뭐 잘못된 숫자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디폴트로 써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랜덤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랜덤을 한번 찍어보라고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소 해가지고 랜덤 숫자 넘버 시소 해서 네번 숫자 넘을 이렇게 찍으셔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요거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리된 거를 어떻게 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담아놓고 이 변수를 꺼내다가 이렇게 여기다 넘버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용을 한다. 썼는데 이거 한 번 쓸 것 같으면 요거를 이쪽으로 바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되시겠죠? 상관없어 쓰게 되고요. 실행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하고 저는 6번이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랜덤 숫자이기 때문에 2번 실행할 때마다 이제 실행할 때마다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다른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에 연산식에 의해서 이런 숫자를 꺼내게 되는데요. 연산식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0부터 1까지에 가는데 그러면 연산식에 의해서 나올 때에 이 짜는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첫 번째 실행할 때 같은 프로그램이고 두 번째 실행할 때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랜덤 메소드가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그대로 이제 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달라지진 않아요. 달라지지 않고 실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음 연산을 하려면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처음 시작하는 숫자. 보통의 경우는 그걸 이제 시드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드 값, 씨앗이 되는 숫자. 걔를 심으면 나무가 이렇게 나와서 랜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씨앗이 되는 숫자를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타임 스탬프를 씁니다. 스탬프라고 하는, 컴퓨터 안에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긴 숫자가 있어요. 걔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 가로 열고 괄호 안에 제가 숫자를 넣는 순간 씨앗에 해당되는 숫자를 여기 가로 열고 괄호 안에다 넣을 수 있어요. 넣는 순간 계속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